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들,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뉴스들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네, 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우 너무 추운데요.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만관유 첫 소식은 오미크론 지금 백신으론 못 막는다입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긴 좀 힘드네요. 그렇죠? 네. 무슨 의미입니까? 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나온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험 결과 2차 접종까지 맞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변이를 충분히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맞았을 때도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대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이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착 붙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원리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돌연 변이가 많으면 백신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지 못해서 백신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병원 갔을 때 엑스레이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이라고 설명할 때만큼은 힘드네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참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이 4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2달 안에 오미크론이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항체로 단단하게 무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미크론의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 후지산 대폭발 일어나나 이딴 지진의 불안감 고조입니다. 네, 이게 300년 만에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네네. 300년 전에 후지산 폭발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는데요. 후지산 폭발은 일본에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일본의 화산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해 왔고요.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게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지진이 있었죠. 네, 어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 26분경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규모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달 초에도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도쿄도 서쪽에 인접한 야마나시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같은 날 500km 정도 떨어진 와카야마현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후 12일에는 일본 수도권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도쿄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수십 초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규모 6이면은 이게 큰 지진이죠. 어제 발생한 규모가 6이라고 하는데. 네, 규모 5면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요. 기둥이나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는 수준입니다. 일본 언론은 통상 5부터 강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4.9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죠.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수준이고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지진이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 SNS에는 후지산 분화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올 만큼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당국도 뭔가 설명을 했겠네요. 네, 일본 당국은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관측된 두 건의 지진은 후지산 화산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달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과 최근 발생한 지진 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일단 분화하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의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이게 폭발하면 어쨌든 피해가 심각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후지산이 폭발하면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그 화산재가 쌓여서요. 자동차랑 철도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완관류는 이번엔 대학 입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익대 수시 모집에서 벌어진 재수생 차별 논란입니다. 네, 이 입시는 진짜 중요한데, 네.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 입시만큼 민감한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교과 성적만 100%가 반영되는 홍익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재수생보다 현역 학생들 성적이 더 낮은데도 같은 과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그 제도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좀 살펴보면 좀 복잡한데요. 문제가 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이 100% 반영되는데 여기서 일반 선택 과목 점수가 90% 들어가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10% 더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과목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 게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만 해당되고요. 그 전인 2018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간 재수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진로 관련 과목을 듣더라도 원래 있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2019년부터 생긴 진로 선택 과목 항목에 점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구조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은? 네, 학교 측에서는 초반에는 이 진로 관련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코드로 들어왔다고 말했고요. 그 점수 오류 의혹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좀 일자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된 진로 선택 과목 점수를 다시 산출해서 재수생에게 뒤늦게 추가 합격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따로 공지나 사과 과정이 없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저희들한테는 뉴스이거나 또는 행정에 관련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년간 공들여서 쌓아온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잘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완관류는 미얀마 민간인 30여 명 불탄 채 발견, 잔혹한 학살 계속입니다. 네, 이 미얀마 군부 그리고 시민들 간에 그죠? 네. 네. 미얀마 군부와 민간인 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성탄절인 25일 미얀마 동부 카야주의 모소 마을에서 불에 탄 35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은 미얀마 군부가 주민들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시신에는 노인과 여성을 비롯해 5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불에 탄 차들이 나란히 줄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밀어볼 때 미얀마군이 트럭에 찬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는 뭐라고 합니까? 미얀마 군부는 무기를 든 반군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군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가 이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은 이달 초에도 있었는데요.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 10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 11명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반군부 세력을 포함한 민간인 살상 행위를 멈추라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었던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네. 거의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군부 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 운동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알겠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그러네요. 그죠? 네. 뭐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